대한민국의 밤. 우주에서 내려다보면 한반도 중심에 하나의 거대한 빗덩어리가 보입니다. 서울입니다. 요즘 부모들은 이런 고민을 합니다. 우리 아이가 공부 잘해서 서울 간다고 하면 예전엔 기뻤는데 지금은 걱정이 더 커져요. 서울에 가지 않으면 기회가 없고 서울에 가면 버티는 것 자체가 고난인 시대. 의문보다 걱정이 먼저 드는 이 현실. 그런데 이 극단적인 서울 민국 현상에는 20년 전 단 하나의 판결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현실부터 직시해 봅시다. 2025년 현재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이 수도권에 살고 있습니다. 1000대 기업 본사의 75%가 수도권에 있고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은 지방의 10배에 달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격차가 아니라 독점입니다. 의료, 교육, 문화, 일자리까지 모든 것이 서울에 몰려 있어 선택의 여지 자체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이렇지는 않았습니다. 서울 집중은 세 번의 큰 파도를 거쳐 지금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파도, 1960, 80년대 산업화 시기. 농촌에서 일자리를 찾아 서울로 향하는 이촌향도였습니다. 이때는 여전히 기회의 도시 서울이었죠. 두 번째 파도, 1997년 IMF 외환위기. 이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지방의 중소기업과 형토기업들이 대거 무너지면서 지역경제 생태계가 붕괴했습니다. 서울만이 유일한 생존처가 되기 시작했죠. 세 번째 파도, 2010년대 이후 디지털 혁명. IT, 금융, 콘텐츠 산업이 판교와 강남에 집중되면서 지방 거점 국립대 졸업생들조차 서울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서울은 단순한 도시가 아니라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002년 이 흐름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희망이 나타났습니다. 대통령 후보 노무현이 공약했습니다. 행정 수도를 충청권으로 이전하겠습니다. 2004년 1월 국회는 신행정 수도 건설 특별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청와대, 국회, 중앙행정기관을 모두 옮기는 완전한 수도 이전 계획이었습니다. 브라질의 브라질리아, 독일의 베를린 이전처럼 말이죠. 600년 서울 중심의 역사가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균형 발전을 꿈꾸던 사람들은 희망을 품었습니다. 하지만 2004년 10월 21일 헌법재판소는 행정수도 이전 특별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립니다. 재판관 8명 중 7명이 위헌, 1명이 합헌 의견을 냈습니다. 그들이 사용한 핵심 개념은 바로 관습헌법이었습니다. 서울이 수도라는 사실은 헌법에 명시되지 않았지만 600년 넘게 계속된 관습이기 때문에 헌법 조항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는 논리였죠. 그런데 여기서 논쟁이 갈립니다. 관습헌법이라는 개념 자체가 우리 헌법 어디에도 정의되어 있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낸 전효숙 재판관은 관습헌법이라는 개념 자체가 모호하며 수도의 위치가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명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많은 법학자들이 결론을 정해놓고 끼워 맞춘 논리 아니냐고 지적했죠. 하지만 반대편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수도 이전은 단순한 정책 변경이 아니라 국가의 정체성을 바꾸는 100년 대계입니다. 이런 중대한 사안을 정부와 국회만의 결정으로 밀어붙이는 것이 과연 민주적일까요? 독일도 1991년 수도를 본에서 베를린으로 이전할 때 연방의회에서 치열한 토론을 거쳤고 다른 나라들도 국민적 합의 과정을 중시했습니다. 우리 역시 최소한 국민투표를 통해 국민의 직접적인 의사를 확인했어야 한다는 지적은 타당해 보입니다. 결국 2004년의 사태는 성급한 추진과 무리한 법 해석이 정면 충돌한 우리 사회 민주적 절차에 대한 성찰을 요구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아이러니한 것은 이 판결 이후 20년이 지났지만 어떤 정부도 국민투표를 추진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 판결 이후 20년이 지났습니다. 세종시는 건설되었지만 청와대, 국회, 대법원은 서울에 남았습니다. 반쪽짜리 수도였죠. 더 중요한 것은 시장이 받은 신호였습니다. 서울은 영원하다. 서울 부동산 불패 신화는 더욱 공고해졌고 기업과 대학이 지방으로 이전할 동기는 사라졌습니다.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2024년 기준 전국 128개 시군구 중 106곳이 소멸 위험 지역입니다. 절반입니다. 동시에 서울은 출산율 0.5명의 도시가 되었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이 몰려있지만 아무도 아이를 낳지 않는 도시. 그 부모의 말이 이해됩니다. 응원보다 걱정이 먼저 든다. 우리는 지금 2004년 그날의 판결이 만든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또 하나의 거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바로 AI의 시대입니다. 과거에는 좋은 일자리, 최신 정보를 얻기 위해 반드시 서울이라는 물리적 공간에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AI와 원격 해법 기술이 발전하면서 물리적 공간의 의미가 천천히 바뀌고 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코드를 강원도 산골에서 짜고 뉴욕의 금융 데이터를 제주 바닷가에서 분석하는 시대. 지방 소도시에 살면서도 서울, 아니 전 세계 수준의 교육과 정보를 거의 실시간으로 접할 수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2004년의 판결은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AI가 열어주는 새로운 가능성 위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서울 민국 이후의 한국 사회는 다른 이야기를 쓸 수도 있습니다. 서울이 아니어도 좋은 교육을 받고 좋은 일을 하고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는 미래.